네, 안녕하세요. 레알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주제는 엑셀로 초간단 가계부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되는 함수는 총 6개이고요. 표와 피벗 테이블 기능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항목표를 만들 거고요. 이 지금 빨간 점선 안에 있는 이 항목들이 정리가 되면 이 넘버와 넘버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지출 내역을 이 박스 안에 점선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맨 아래에 있는 월별 내역을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함수는 6개인데 count A 그리고 VLOOKUP 안에 매치 그리고 if 텍스트 조인 안에 offset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능으로는 표의 구조적 참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필드의 그룹화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지금 입력되는 지출 내역에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 날짜 정보를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지금 날짜이지만 날짜가 아니라 월 정보만 이렇게 보이도록 필드 그룹화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셀의 값을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항목을 보시면 5개씩 지금 잘라가지고 네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 거냐면 요 지금 넘버 항목이라는 총 17개의 항목을 이렇게 5개씩 잘라서 요 항목에다가 항목이라는 도형에다가 네,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사용될 함수는 텍스트 조인과 옵셋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네. 어, 전체적인 사용된 기능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능은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최소로 입력을 하는 걸 활용을 해 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이 붉은색 박스 안에 점선 안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나머지 영역들은 자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세로 고치만 하면 되게끔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서 네, 지금 제가 미리 항목표라는 시트와 수입 지출 내역이라는 두 개의 시트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복사를 해 뒀습니다. 자, 먼저 이 항목은 개별 사용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분류도 지금 보시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만 지금 두 개로만 나눴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각자의 맞게끔 정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항목표를 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L 키를 눌러서 표로 만들 거고요. 자, 머리글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바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 표 디자인에 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걸 싫어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요. 대신 헤더만 제가 색칠을 좀 하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네, 볼드체로 해주고요. 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넘버 그리고 이 넘버 플러스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수식을 입히겠습니다. 자, 이 넘버는요. count a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만들어진 표에 대해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네, 미리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분류표라고 했는데 네, 그대로 하죠. 뭐 분류표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분류표에서 이 항목이라는 칼럼과 분류라는 항목만 있는데 여기에 넘버를 자동으로 입력하겠습니다. count a를 사용할 건데요. count count a 네, 실수가 많네요. 자, 여기서 넘버 지금 제가 이 설정을 표의 수식을 사용을 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소를 하고 다시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요. 여기 수식에 가시면 수식 탭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수식 작업에서 여기
지금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이라고 돼 있죠. 체크박스가 돼 있습니다. 이걸 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방금 보셨던 그런 문구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형태의 수식 입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표의 구조적 참조를 다 기억을 못 하실 경우에는 방금 했던 그 설정을 다시 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네, 아까 보였던 그 입력 형태의 네,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입력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지금은 수식의 표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조적 참조를 사용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시하고요. 일단은 count L을 이용해서 B2부터 시작해서 B2까지 이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B2 시작하는 셀을 제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 표의 특성이 뭐냐면 데이터를 첫 번째 이 셀에서 제가 하나만 입력을 하면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좀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count A를 이용을 해서 이 넘버가 순차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이걸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들어갔는지 보면 네, 한 5번을 찍어 볼까요? 네, 보시면 count A의 시작 범위는 고정을 시켜 놓고 종료되는 지점을 오픈을 시켜 놨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해 놨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내려가면 항상 시작되는 점은 그러니까 B2로 고정이 되는 거고 아래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계속 셀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카운팅하도록 그렇게 지금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버 플러스 이제 항목을 두 개를 조인을 시켜가지고 네,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퀄 숫자 넘버. 지금 보시면 이게 표의 구조적 참조가 사용이 된 거고요. 넘버 칼럼에 있는 항목 중에서도 지금 골뱅이가 있습니다. 이 골뱅이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3번 행, 그러니까 넘버라는 칼럼에 지금 3번 행이니까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1이 되는 겁니다. 그 1과 n%를 넣어서 결합을 하는데 점 찍어주고요. 스페이스바 하나 주고 다시 n% 해서 항목, 네, 항목. 마찬가지로 골뱅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항목이라는 필드에서 현재의 행에 해당되는 그 값을 결합해라 이 뜻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래로 쭉 자동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분류표 상에서 지금 제가 이 블로킹한 요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 지금 B 칼럼과 C 칼럼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요 친구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목 맨 마지막 기타 밑에다가 어떤 항목을 넣어볼까요? 품위 유지비라고 해볼까요? 품위 유지비 뭐 이런 네, 단어를 써보면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 알아서 표 기능에 의해서 네,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B 칼럼과 C 칼럼에 대한 수식 입력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표를 만들고 표의 이름을 네,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넘버 칼럼과 항목 칼럼에 넘버 항목 칼럼에 이렇게 count A와 %를 이용해서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이 시트를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값이 되는 거는 수작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 부분 제가 구분을 살짝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요 필드들은 마찬가지로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로 제가 한 줄만 넣겠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네, 넘버를 제가 여기에 임의로
1번부터 18번까지 넣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8번을 넣어보겠습니다. 8번이면 생활용품이네요. 그죠? 네, 8번이라는 걸 넣고요. 그리고 금액은 5만 원만큼 네, 썼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역은 이마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마트 방문. 네, 마트 방문.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식을 입혀줄 건데 그 전에 다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표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L, 지금 현재 지금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데이터들을 범위들을 다 자동으로 선택해 주면서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식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항목부터 금액까지를 제가 수식을 입력을 해서 넣을 건데 VLOOKUP을 쓰겠습니다. VLOOKUP 네, 괄호 열고 네, 이 친구 F8번인 F9번인가요? F10번이네요. F10번인데 지금 표의 구조적 참조에 의해서 지금 수식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표의 구조적 참조가 유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쓰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지금 lookup value에 해당되는 값은 그냥 F10번 이렇게 하고요. 펑션 F4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를 제가 어디 걸 참조를 할 거냐면 네, 이 분류표를 참조를 할 겁니다. 분류표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목표에 B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B2번을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표의 구조적 참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블로킹한 걸 다 지우면요, 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물론 헤더를 제외하고요. 자, 이 상태로 컴마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 칼럼을 매치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넣고요. 찾을 값을 다시 네, 누구를 찾냐면 이 항목 값을 찾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의 구조적 참조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원래 저희 셀 주소 B 9번 셀을 참조를 하고요. 펑션 F 네, 4를 2번 눌렀나요? 3번 눌렀나요? 저도 헷갈립니다. 네. 어쨌든 열을 오픈시켜 주고 행을 고정시켜 주고요. 콤마 그리고 lookup value, lookup array는요. 다시 항목표에 가서 네, 이 분류표의 헤더 네, 이렇게 하면 분류표의 머리글 전체를 선택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콤마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항목이니까 넘버 콤마 넘버점 항목 그 다음에 항목, 그러니까 항목을 찾고 있으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콤마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맞죠?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시면 지금 데이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확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호 8번을 참조해서 부율거에서 네, 이 친구가 딸려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가지고 올 거는 이 생활용품에 해당되는 분류값 지출을 가지고 올 겁니다. 수식만 이렇게 확장해 주시면 네,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이 금액을 이미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피벗 테이블을 돌렸을 때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을 부호를 이용해서 수입은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해줄 건데 그거를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지출 또는 수입 이 항목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if 지금 이 표에서 분류 칼럼의 현재 값이 수입이면 그대로 플러스 입력 금액을 가지고 오고요. 만약에 지출이면 수입이 아니면 마이너스 입력 금액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보시는 것처럼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또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날짜를 이번에 바꿔서 10일자에 급여가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급여 항목은 몇 번이냐면 월급여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그리고 급여는 한 600만원.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와이프 급여.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프가 들어왔으니까 남편도 급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날짜에 제가 남편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조금 적게 550만 원. 네. 이렇게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아이고 5,500이네요. 네. 그리고 남편 급여.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영역은 자동으로 제가 여기에 네. 이 영역에다 입력을 하니까 계속 자동으로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입력하는 게 조금 훨씬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넘버를 어떻게 지금 외우겠냐라는 거죠.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이 항목에 있는 항목표에 있는 분류표에 있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값들을 일정한 개수로 나누어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줄바꿈을 이용해서 한 셀에다가 다 담을 겁니다. 그리고 그 셀의 값을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에다 링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해서 컨트롤 X 잘라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항목을 제가 5개씩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다 그룹핑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5개씩 자르기 위해서 오프셋 함수를 쓰겠습니다. 오프셋. 네. 기준점은요. 네, 여기 넘버점 항목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한 칸, 행방향으로 아래로 한 칸, 열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답은 네, 1월 급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행방향으로 아래 한 칸, 열방향으로는 0이었으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네,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그룹핑을 5개씩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높이와 폭에 해당되는 인수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높이는 지금 요거 1.0 급여라는 이 친구를 포함해서 몇 개? 5개. 그래서 5개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행에 대한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 열에 대한 거는 1 이렇게 주면 데이터의 값은 1월급여부터 5주택까지 데이터가 추출이 돼서 보여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 네, 제가 괄호를 2개를 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필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진 겁니다. 각 셀로. 네, 어쨌든 5개씩 지금 5개씩 잘린 게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 5개는 언제부터 자르면 되느냐? 기준점으로부터 6칸 내려가고 네, 열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5개를 잘라라. 이렇게 되면 똑같이 6번부터 10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개는요. 네, 지금 약간 뭐 수작업으로 하긴 하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11 이렇게 하면 네,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18개인데 한 30개 정도를 데이터가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제가 이 한 셀에다 H1번 셀에다가 다 그룹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출동할 함수가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오프셋의 결과값을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할 건데 결합을 할 때 구분자는 네, 쉼표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빈 셀이 있다면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는 지금 오프셋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5개가 이렇게 한 줄로 그룹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캐릭터 10 이라는 게 쓸 건데 char 그리고 10번 캐릭터 10번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주세요. 캐릭터 10 이것은 뭐냐면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줄바꿈으로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바꿈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이 컨셉을 한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Alt, Enter, 앰퍼센드 넣고 붙여놓고 그러면
두 번째 5개씩 자르니까요. 6번 기준점으로부터 아래로 6칸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네, 5개씩 잘라라. 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또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Alt, Enter 키, Ctrl V 누르고 그 다음에 5개는 11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Alt, Enter, Ctrl V, 네, 16번부터 그리고 한 번 더, 네, Ctrl V, 네,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21번부터 5개를 더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Alt, Enter, Ctrl V, 네, 26번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30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그냥 쭉 다 달아서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죠? 자, 제가 분명히 char10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줄바꿈이라는 걸 넣었는데 왜 줄바꿈이 안 되었느냐? 셀 서식이 아직 정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여기 char10이라는 캐릭터 10 줄바꿈이 적용이 되려면 셀 서식에 가셔서 컨트롤 1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여기 텍스트 조정에 자동 줄바꿈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 갔나요? 위에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항목들, C 칼럼에 있었던 항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지금 저 17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제가 자르고 싶은 크기만큼 그룹핑할 개수만큼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입력된 거를 제가 그대로 컨트롤 X 잘라서 이 시트에 둘 게 아니라 네, 수입 지출내 여기다가 제가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여기서는 제가 다시 줄바꿈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차피 이거를 참조를 도형을 만들어서 링크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 도형에서는 자동으로 먹게 될 겁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목표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돌리고요. 자, 이렇게 항목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출 내역에서 네, 여기 넘버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만들었는데 요거를 다시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로 이렇게 만들고요. 텍스트를 항목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네, 동일하게 또 크기를 같은 거를 만들어서요. 네, 그리고 아이고 마우스가 좀 네,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내역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색깔을 조금 다르게 네,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을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선택을 하시고 그룹화해서 그룹 하시면 두 개의 도형이 마치 하나의 도형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수식 입력에서 텍스트 조인과 오프셋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 지금 두 번째 항목 말고 이 두 번째 가로로 쭉 늘려져 있는 이 도형에다가 링크를 시킬 건데요. 그래서 제가 도형을 전체가 아니라 두 번째 도형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이퀄 그리고 제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C3번 그렇죠? C3번 셀을 선택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C3번 셀에 있는 값이 수식에 도형이 연결되어 있는 수식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정렬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의 결과값은 흰색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도형으로 그 위치를 덮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틀 고정을 하고요. 틀 고정을 하고 이제는 원하시는 항목들을 마음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값을 한번 카피를 해와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붙여 넣어 보면요. 맞죠?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항목들이 자동으로 수식이 확장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면 이제는 피벗 테이블만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화면이 좀 낯선데요. 365가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했더니만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익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테이블 범위, 지금 제가 선택한 이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그리고 표 2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표의 이름을 제가 표 2가 아니고요. 수입, 수입, 지출, 내역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딱 붙어 있는 거 제가 좀 싫어해서 한 칸을 삽입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필요한 항목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분류, 수입인지 지출인지, 그리고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벌었고 지출했는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두 달치 데이터 입력을 제가 두 달치를 했으니까 1월달, 2월달 두 달치를 했으니까 두 달치가 한꺼번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콤마를 좀 찍어 볼게요. 표식에 가서 숫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마이너스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월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항목 중에서 필드 항목 중에서 날짜를 열로 가져가겠습니다. 열로 가져가면 아마 사용자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자동으로 연도나 월이나 또는 분기가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있던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렀습니다. 데이터에 있던 그대로의 날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짜 정보를 이렇게 월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의 필드 그룹화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날짜에 대한 정보를 그룹화를 할 거니까 날짜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메뉴에 가셔서 이 앞쪽에 보시면 필드 그룹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그룹화라는 창이 뜨면서 지금 월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현재로는 연도와 월과 일자가 결합된 날짜 정보가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 월 클릭을 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1월 그리고 2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두 개가 합쳐서 1월과 2월만 나타날 겁니다. 해볼게요. 확인.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날짜였는데 분명히 나타나는 게 1월과 2월로 해서 정보가 이렇게 그룹핑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까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지금 3번 행은 제가 살짝 보기가 싫으니까 감춰 보겠습니다. Shift Alt 오른쪽 키 누르면 이렇게 윤곽선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접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를 월별 내역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월별 월별 조회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발을 항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항목표를 입력을 하고 번호를 이렇게 넘버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할 때도 항목과 분류와 금액은 수식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했고요. 그리고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흰색 버전, 흰색 영역 이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전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가져가서 조회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만약 데이터가 쌓이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넣어볼게요. 지금 다시 번호를 오늘 제가 미용실 갔다 왔다 라고 하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두발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발 정리 내역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두발 정리가 항목이 뭐였죠? 미용이네요. 그죠? 그럼 미용이 생길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새로 고침 들어왔습니다. 그쵸? 25,000원. 자, 이것도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의 도움을 살짝 받으면 이 지출 내역에서 월별 조회 시트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제가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을 하기에는 또 시간을 더 잡아 먹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걸 다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원래 파일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결과물에서처럼 항목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네, 입력되는 데이터를 지출 내역을 이렇게 작성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용을 해서 월별 사용된 내역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네,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함수는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6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함수 6개와 표 기능, 피벗 테이블 요 세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가계부라는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 봤지만 실무에서는 꼭 가계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들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추후에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런 컨셉으로 데이터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네, 퇴근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